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만들기를 실습해 보실게요. 차트는 이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막대 혹은 선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사용자의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에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표로 작성해야 되겠죠. 또 표보다는 이렇게 차트화 시킴으로써 조금 더 시각적 효과로 의사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엑셀의 차트 그 다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성, 그 다음에 변경하기, 편집하기에 이어서 생산관리용 파레토 차트를 살펴본 뒤에 스파클라인 삽입하기 등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는 이 표준형과 그 다음에 혼합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특성에 맞게끔 활용을 하셔야 조금 더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활용할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세로막대형이죠. 이 기간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혹은 특정 시기에 개별 항목을 수직으로 비교할 때 사용을 하겠죠. 두 번째 꺾은 선형은요. 이 값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나타내고 어떤 변화 혹은 이 추세를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원형 차트의 경우는 이 백분율로 보여줌으로써 구성비나 어떤 그 기여도를 볼 때 활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가로막대형은 앞서 수직 세로막대형과 비교해서 항목들 사이에 그 수평으로 비교된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역형은요. 시기별 변동 크기 자체를 강조해서 나타내고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적절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입니다. 이 분산형은 점으로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데이터 값들의 이 흩어진 정도, 즉 산점도라고 하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때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주식형은 이 세로막대형과 꺾은 선형 차트를 결합시킨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 거래량 최고가, 최저가, 종가 등을 비교할 때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 과학용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표면형이죠. 이 개별 데이터들의 집합을 서로 연결해서 3차원 표면으로 표면형은 3차원 표면으로 표시하고 두 데이터 집합 간의 이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도넛형 이거는 이제 원형 차트와 유사하고요. 원형 차트는 이 하나의 계열을 가지는 반면에 이 도넛형은 바로 이 다중 계열을 나타낼 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중 계열 때. 그 다음에 거품형이 있죠. 자, 말 그대로 버블형입니다.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방사형. 이거는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퍼져나온 데이터 계열의 값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제 효율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0 버전으로 지금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버전 2018부터는 조금 더 추가되어서 총 17개의 차트 종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이제 구성 요소에 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 그대로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전체 큰 박스, 네, 차트 영역이라 되어 있죠. 네. 두 번째, 이제 전체의 데이터가 표현되는 이제 그림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있죠. 네. 바로 이 차트 제목이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가로축 제목, 5번은요, 네, 세로축이겠죠. 네, 가로축과 네, 세로축. 지금 5번은 가로축 값이네, 그죠? 네, 5번은 가로축 값이고요. 6번이 이제 세로축 제목으로 이제 되어 있죠. 자, 7번을 보시면 이제 이 세로축에 대한 값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은 범례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범례. 그 다음에 9번, 자, 9번 항목을 여기서는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데이터 계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항목 여기 있죠. 바로 이 데이터 값들입니다. 즉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범례, 데이터 계열,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범례를 어떻게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범례가 뭐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뭐 차트의 종류 말씀드렸던 11가지 기준이 쭉 나오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본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자, 물론 2010 버전입니다. 삽입 탭에서 차트 그룹,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세로막대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단축키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계속 일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후에는 Alt F1이죠. 혹은 그냥 펑션 키 F11키를 누르셔도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실습으로 돌아가서요. 자, 제일 처음에 기본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제일 먼저 자, 삽입 있죠. 리본 메뉴 삽입에 데이터가 이렇게 차트 그룹이 있습니다. 차트 그룹에서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범위를 즉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내가 지금 원하는 차트, 즉 뭐 추천 차트라고 현재 나와 있죠. 추천 차트를 눌러보시면 묶은 세로막대형 또는 뭐 이렇게 쭉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까 적절한 것을 뭐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 내에 그냥 클릭을 했을 때, 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제일 먼저 이제 세로막대형 기본 형태로 한번 가볼까요? 네, 2차원 세로를 할 것인지, 또는 3차원, 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을 활용해서 변형, 편집 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범위 데이터 안에 아니 바깥에 그냥 마우스를 클릭한 상황에서 들어가시려면 물론 삽입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추천 차트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뭐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라고 나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세로막대형으로 해보겠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표시가 안 되죠. 일단은 그죠. 표시가 안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차트 도구가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혹은 서식
옮겨가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뭐 이렇게 읽어 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다시 활용법을 익히실 거고요. 자, 일단 다 기본적으로 없애볼까요? 네, 취소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단축키를 쓰겠습니다. 네, F11을 눌렀을 때와 Alt F1을 눌렀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셀 포인트를 데이터에 옮겨 놓고요. F11을 한번 먼저 눌러 볼게요. 자, F11을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차트 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버리죠. 네, 이렇게 만들고 기본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각종 디자인을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 바꿔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데이터 선택, 다시 뭐 불필요한 건 제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기본 데이터로 가서요. 이번에는 자, Alt F1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앞서 새로 만들어졌던 차트 1이라고 하는 시트가 만들어졌던 것과 다르게 데이터 내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주죠. 일단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데이터 원본의 선택 대화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데이터 범위 밖에 셀 포인터를 위치시켰을 경우 앞서 이렇게 제공이 되었었죠. 그래서 데이터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선택을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차트 변경하기 내용입니다.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한 후 역시 삽입 차트 그룹에서 원하는 유형의 차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실습을 돌아가 보시면은요. 자, 세로 막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Alt F1을 물론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요. 자, 차트 자, 디자인 그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원하시는 형태의 종류를 아까 지금 2018 기준 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추천 차트가 있고요. 모든 차트가 있죠. 그러면 세로막대형이 나옵니다. 세로막대형의 어떤 형태로 할지 종류가 다양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바꿔줍니다. 차트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차트 그룹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죠. 네, 모든 차트 보기 아이콘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 2018 기준 추천 차트라고 하는 것과 모든 차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기본적인 세로막대형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적절한 위치로 옮기시고 크기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차트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만 바꿀 때는 이렇게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 계열별 바꿀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그 특정 계열만 한번 차트 종류를 변경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계열 중에서 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다른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클릭을 해주신 상황에서 자, 우측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현재 선택된 차트가 이 모양이라는 뜻이죠. 2018에서는 콤보라고 현재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필요한 것만, 즉 현재 합계죠. 주황색이 합계입니다. 합계만 꺾은 선형, 자 보세요. 꺾은 선형 종류도 또 많이 있죠. 그 중에 누적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어떻게 바뀝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합계가 서로 합쳐져서 적용도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하나 주의할 사항은 2차원 차트와 3차원 차트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삽입해서요. 자, 이런 3차원 꺾은 선형 또는 2차원 이런 게 있죠. 그죠? 2차원, 3차원 이렇게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트 데이터의 원본을 변경해 볼게요. 먼저 차트 영역을 클릭하신 상황에서요. 차트 도구에 보시면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우리 현재 차트를 보시면 합계와 총 생산량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합계를 제거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총 생산량을 제거하시면은 바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행열을 좌우로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적용된 범례 위치가 서로 바뀌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축에 와 있죠. 그것을 전환하면요. 어떻습니까? PA 1, 2, 3, 4, 5 계열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데이터 선택에서요. 짝수달만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3, 5를 제거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차트 이번에는 빠른 레이아웃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빠른 레이아웃에서 여러 종류가 있죠. 보시면 레이아웃 1번 보시면 레이아웃 2번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시험에서 레이아웃 예를 들어서 이렇게 9번을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9번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데이터 선택에서 1, 3, 5 전체를 다 이제 표시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 제목을 전반기라고 할까요? 전반기 생산량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역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러가지 서식을 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2018 기준이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보시면 총 3개의 아이콘이 있죠. 채우기 및 선,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채우기에서 근데 채우기 없음을 했을 때와 단색 채우기, 색상, 그라데이션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 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 그라데이션도 이렇게 종류를 바꿔보시고요. 종류, 사각형 그 다음에 역시 방향 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패턴 지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을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효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도 역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쭉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네온 효과를 보시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넣을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맞춤에서 뭐 가로도 있고 그죠? 세로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나눠지죠. 일반적으로는 뭐 가로 형태를 요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축 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 제목도 요구하는 사항대로 뭐 월별이라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월별이라고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월별 변경.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이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위치,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셔서 제목을 바꿔보시는 것도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한번 바꿔볼까요? 자, 채우기에 뭐 테두리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뭐 실선으로 그라데이션도 가능할 거고요. 일반적인 실선 형태로 해서 축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생산량이 되겠나요? 네. 생산량 다음에 지워주시고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범례를 현재 어떻게 바꿀 것인지 즉 여기 보시면 범례 옵션이라고 뜨죠. 자, 범례 옵션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른 레이아웃에서 현재 9번 형태로 바꾼 상태에서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축 제목을 조금 전에 바꿔봤죠. 축 제목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변경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뭐 가로 형태로 바꿔도 되고요. 차트 제목에서도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은 어떻게 현재 없죠. 데이터 레이블이 없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쭉 표시됩니다. 안쪽 끝에 또는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이렇게 데이터 설명선까지 넣어주는 것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자, 범례 표시 표지를 포함되어 있죠. 범례 표지를 포함하라 그러면 데이터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표지 없음도 뭐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 다음에 역시 빠른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눈금선을 한번 넣어볼까요? 현재 기본 주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보조선도 되죠. 보조선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차트 영역이 클릭되어 있습니다만 그림 영역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해서 그림 영역에 대한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 눈금선, 서식을 바꿀 수도 있겠죠. 현재 너비가 뭐 어떻게 되어 있다. 너비, 그 다음에 뭐 실선으로 현재 뭐 색상을 예를 들어서 표시나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뀌어지죠. 투명도 조금 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그죠? 두께가 너무 두껍나요? 네, 조금 줄이고 끝 모양이나 대시 종류 역시 어떤 종류로 할지 자 표시나게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충분히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하나 빠졌네요. 자, 범례죠. 자, 범례의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해서 범례 서식 역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위쪽으로 갈지 뭐 통상은 뭐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 뭐 아래쪽도 많이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 바꿨다라고 했을 때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다른 형태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레이블만 이렇게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계열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2번 클릭해 버렸네요. 자, 원클릭하여 전체가 다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색상을 현재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뭐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종류로 바꿀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은 서식 파일에서 각종 차트의 서식을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다양한 그 차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서식 설정이나 변경은 사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차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이러한 그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서식 설정이나 변경은 엑셀에서 미리 제공하고 있는 이런 차트 스타일을 사용해서 빠르게 설정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선택한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식 대화 상자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이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끝으로 이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아트 스타일 등을 통해서 변경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 등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차트 스타일을 구성해서 구성 요소의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디자인이 있죠. 네. 차트 구성 요소에서 마저 살펴볼게요. 보시면 차트의 그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 탭에서 여러 차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식 대화 상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서식 대화 상자 방법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빠른 레이아웃이 있었죠. 자,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아트 스타일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먼저 동일한 절차로 구성 요소를 이렇게 다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에 서식 탭에 한번 가보세요. 이 서식이 있죠. 차트 도구에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 탭에서 여러 이제 도형 스타일,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도형 스타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도형 윤곽선도 있죠. 뭐 색상도 바꿔볼 수가 있고, 그죠? 예, 도형 효과 역시 뭐 네온 형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설정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다시 차트 세로막대형 기본형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Ctrl 몇 번 하시고요. 자, 기본 모형에서 차트 영역에서 우클릭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 있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요. 자, 먼저 테두리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네, 그죠? 네, 여기서 실선을 해볼까요? 자, 실선으로 하면은 네, 색상 뭐 변경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범례를 선택한 후에 역시 테두리 색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열 중에서 자, 계열 PA01이네요. PA01에 우클릭해서요. 역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네. 그 다음에 계열 옵션에서요. 계열 옵션에서 겹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계열 겹치기. 자, 쭉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간격이 바뀌죠. 네. 간격이 바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 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뭐 쭉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되겠죠. 역시 뭐 그림이나 뭐 각종 내용 등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그 추세선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 추세선은 특정 계열의 그 데이터 값의 변화를 파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미래의 값을 예측할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편의상 디자인에요. 데이터 선택에서 합계란을 일단 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럼 합계를 계열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자, 추세선 추가가 나옵니다. 자, 추세선 추가. 그러면 추세선이 쭉 반영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선형의 내용을 많이 필요로 하시겠죠.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그 뭐 절편, 수식을 차트에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2.8,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획이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해 달라고 하면 r 스퀘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12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귀 방정식 분석 방법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중축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 차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각 계열 간의 데이터 값이 차이가 클 경우 이 세로축의 값만으로는 이 계열을 올바르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에서는 보시면 합계가 다른 것과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윤곽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원클릭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들어가시면 그 중에 기본축과 보조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축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열 겹치기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간격 너비만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합계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차별화를 주는 이런 기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혼합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특정 계열의 데이터만을 강조하고 싶거나 또는 이 데이터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을 때 이 혼합형을 활용을 주로 합니다. 혼합형 차트를 작성할 경우에 이 표면형, 거품형, 주식형 등의 이 3차원 차트는 특정 계열에 대한 다른 종류의 차트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앞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따라서 보통 이 세로막대형 차트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혼합형 차트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요. 자, 디자인 탭이죠. 디자인 탭에서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트 종류를 여러분들이 변경하셔야 되겠죠. 앞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차트 종류를 변경해서요. 여러 것 중에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거라 했죠. 자, 특정 봅시다. 합계가 제일 낫겠죠. 그죠? 합계를 꺾은 선형, 누적 꺾은 선형으로 하면은 된다라고 앞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현재 보조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레이블이 전체가 다 설정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특정 셀 하나만, 이 부분만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원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되겠죠. 다시 컨트롤 Z 하시고요. 아무데나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전체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면 전체가 다 설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X 서식으로 넘어가시고 그죠? 자, 셀 값이 있죠. 셀 값. 자, 내가 데이터 레이블 범위를 예를 들어서 1, 2월 해볼까요? 1, 2월의 값만 부각을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셀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하시고 계열 이름도 클릭해 보세요. 전체 다 들어가죠. 합계라고 항목 이름.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이블 위치 역시 뭐 왼쪽으로 뭐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자, 다양한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다음은 서식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식 파일은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차트 서식을 서식 파일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이 다른 차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먼저 삽입의 차트 그룹에서 기본형으로 일단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옮기시고요. 자, 데이터 선택에서요. 총생산 양은 불필요하니까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에서 자, 9번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자, 아래쪽에 보시면 합계를 꺾은 선형이 아닌 이번에는 영역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에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러면 현재 기본축 되어 있죠. 보조축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노란색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어 보셨는데 본 동영상과 버전이 틀리신 분들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조 PPT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아니면 교재를 참고하셔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떴을 때 기본축, 보조축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차트 서식 파일 부분에서는 일단 완성한 차트 형식에서 저장 위치와 파일 형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데이터 영역 범위를 지정하신 후, 즉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삽입의 차트에 차트 삽입 대화 상자의 서식 파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자, 물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현재 2018 버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완성된 차트를 일단 마우스 우클릭 서식 파일로 저장되어 있죠. 자, 위치와 파일명은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읽죠. 이제는 새로 차트화 시킬 것을 데이터를 범위를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삽입에 차트에 자, 여기서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현재 추천 차트 탭에 있죠. 모든 차트 탭을 클릭하시면 서식 파일이 있습니다. 자, 서식 파일 관리로 들어가셔서요. 지금 현재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차트 1이 있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현재 기본 차트 1을 현재 읽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적용되었던 거에 지금 현재 이 범위로 적용이 되어서 새로운 차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파레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레토 차트는 특정 문제의 빈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이것을 세로막대형 차트와 누적 꺾은선 차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범위, 즉 분량 항목과 분량 비율, 누적 비율만 선택해서 차트화를 시켜 볼 건데요. 먼저 분량 비율은 이 전체에 대한 비율이겠죠. 그 다음에 누적 비율은 분량 비율을 쭉 누적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량 항목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분량 비율과 그 다음에 누적 비율만으로 우리가 차트화를 시켜 보겠다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차트 그룹이죠.
우측의 모든 차트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추천 차트를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만 모든 차트로 가셔서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일단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글자가 비스듬한 이유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입니다. 좀 넓혀 주시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블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적 비율을 차트 종류 이렇게 변경 이렇게 하셔서 뭐 지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혹은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현재 누적 비율 부분만 꺾은 선형, 누적 꺾은 선형으로 해서 확인.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꾸어 주죠. 먼저 PPT를 보고 오실게요. 자, 현재 이 상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데이터 계열 서식과 축 서식을 변경을 앞서 보셨던 이런 계열 옵션으로 바꾸어서 여기도 잘 보시면은요. 축 옵션이 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최소 최대값 보조 단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값들을 변경을 한번 시켜서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누적 비율까지도 분량 비율과 함께 세로 축에 표현해 주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누적 꺾은 선형 차트로 표시된 누적 비율 값을요 100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십니다. 물론 앞서 보셨겠지만 버전에 따라서 차이는 나죠. 그 다음에 기본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 축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우측에 세로축에 다시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범례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계열 옵션에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뭐 보조 혹은 세로 축 또 주는금선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로 축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뜨죠. 자, 여기서 변경을 하실 때에는 축 옵션이 있습니다. 자, 축 옵션으로 가셔서요. 먼저 최대값을 1로 바꿔 보겠습니다. 최대값을 1로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보조 단위는요. 여기서 물론 다시 설정하시면 원위치가 됩니다. 보조 단위를 0.05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눈금도 한번 바꿔 볼까요? 현재 주눈금 표시가 없는데요. 바깥쪽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면서 표시를 뚜렷하게 해주죠. 보조 눈금 안쪽 바깥쪽 교차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레이블도 한번 볼까요? 레이블 위치는 축의 옆에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네요. 자 일단 완성된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 불필요한 수치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동으로 항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한번 읽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축 옵션에서 현재 최대값이 1.2로 되어 있죠. 1.2로 되어 있는 것을 1.0으로 하셔서 자 엔터를 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스파클라인 꺾은 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스파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워크시트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원본 데이터 옆에 표시하는 차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빈 공간들이 있죠, 그죠? 이 빈 공간에
이 데이터들의 어떤 그 변화 추이를 자동으로 좀 보여달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스파크라인은 이 월별 증감 혹은 계절별 증감, 경기 순환과 같이 변화하는 데이터 값을, 즉 시계열 데이터 값을 세로 혹은 꺾은선 차트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값의 어떤 변화 추이를 좀 쉽게 시각화로 좀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리본 메뉴 삽입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스파클라인이 있습니다. 꺾은 선형, 열, 승패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제일 먼저 꺾은 선형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범위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드래그를 쭉 하시면 복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열을 한번 가볼까요? 스파클라인 열에서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해서요. 이번에도 물론 마우스는 여기 위치시키셔야 되겠죠. 삽입, 스파클라인 이번에는 열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확인. 나머지는요. 그냥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디자인 영역에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 보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표시 색도 있고 그죠. 스파크라인 색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작성한 스파크라인에서 이 원본 데이터의 그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표식을 표시해 줌으로써 데이터 값의 그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범위를 쭉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탭이 있죠. 그죠? 디자인 탭 부분에 자,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 그룹에서 먼저 표식 셀부터 해볼까요? 표식 셀, 표식 색 있죠? 자, 여기에서요. 높은 점과 자, 일단 먼저 높은 점 해볼게요. 높은 점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 다음에 표식 색에서 낮은 점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인식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삭제가 안 됩니다. 딜리트 키를 치셔도 또 백스페이스를 쳤다 손 치더라도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삭제를 하실 때에는 필요한 셀 위치를 시키시고 마우스를 위치시키시고 역시 삽입 스파크라인 디자인에서 여기 보시면 지우개가 있죠. 지우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택한 스파크 또는 그룹을 할지죠. 자, 선택한 스파크 라인을 지우셔야 삭제가 됩니다. 자, 시트 스파크 라인 꺾은 선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이 지정을 먼저 하시고 역시 삽입 부분에 스파크 라인 부분의 디자인이죠. 그죠? 디자인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 보셔도 됩니다. 자, 높은 점 되죠? 낮은 점. 물론 색상을 여기서 이제 낮은 색상을 바꿔 보실 수 있겠죠. 낮은 점 색상은 그래서 지금 색상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이렇게 하시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이 스파클라인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차트가 고급지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